오랜만이라 걱정이지만 I'm good okay 1년 반이고 환불 못해 I guess we'll all have to be patient but not all die okay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노래는 네. 5원제 우리 네. 어떠셨어요? 일단은 지난번 노래보다는 조금 비트가 발랄한 느낌으로 네. 딱 처음에 이제 가볍게 터치하듯이 음.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팬데믹의 어떤 일상,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그런 일상들을 차분하게 일상에 벌어지는 소소한 일들과 그 다음에 감정들과 이런 것들을 과잉되지 않게 풀고 있다. 막 너무 절망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과잉되지 않게 풀고 있는데 생각할 거리는 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I'm good okay 이게 눈에 띄었는데 사실은 I'm good okay가 굉장히 뭔가 반어적인 아이러니한 그런 느낌인데 요즘 잘 지내냐고 물어보면 쉽게 대답 못해가 사실은 그 실제 진짜 상황인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벌써 원에도 보면은 마이크는 벌써 녹슬어서 침을 발라 놔야겠어라고 하는 가사가 있는데 사실 공연하는 사람한테 마이크는 늘 생생한 어떤 현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녹슬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현장과 멀어져 있고 나는 정말 방구석에 틀어박혀가지고 넷플릭스를 진짜 다 보고 아이패드는 고장이 나고 고물이 돼버렸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대체로 비슷한 상황을 겪었잖아요. 네. 벌스원은 그런 일상들을 드러내면서도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는 약간 자조적이고 약간 불만 섞인 투정 같은 그런 어조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코러스로 가니까 이게 감정이 딱 잡히면서 굉장히 뭔가 생각에 잠기게 된다고 할까요? 예, 특히 이 Yes, I have to be patient another day. I'm good, I'm okay 이렇게 우리가 지금 참아야 하지만 오늘 말고 다른 날 이렇게 단서가 붙는 거죠. 그럴 때 어떤 그 쓸쓸함 같은 게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I'm okay 괜찮아 우린 꽤 이르면은 진짜 괜찮아서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질문하게 되고 우리한테 그래서 겉으로는 진짜 괜찮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 정말 그 깊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화자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이 벌스2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도 괜찮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반등이 없는 나의 기분이라는 표현이 재미있었어요. 이게 정말 이렇게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는 어떤 마음 혹은 기분 이런 것을 표현해 주는 것 같아서 되게 공감이 되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뒷부분에 가면 그 미안한데 없을 거야 나를 흰색 곡을 끼고 만날 일은 이런 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NFT 뭐 꼰대 소리 나게 싫음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제가 느껴지는 거는 팬데믹 이후에 뭐 메타버스나 NFT 같은 어떤 새로운 질서들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 화자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예, 진짜로 너를 만나고 싶은데 만날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반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약간 들었어요. 진짜로 만나야 해 라고 하는 어떤 마음이 강하게 현실에서 만나자.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살을 부으면서 그렇게 만나야 되는 거 그게 맞는 거야. 뭐 꼰대 소리 듣지만 난 이런 건 싫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래서 노래가 되게 가벼운 것 같지만 굉장히 뭔가 공감도 많이 가고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생각도 해보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세계를 살아야 할까 뭐 이런 생각들도 좀 하게 하는 그런 노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메타버스나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게임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맞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메타버스나 NFT나 뭐 그게 저하고 맞고 안 맞고의 문제를 떠나서 팬데믹 이후에 어떤 그 새로운 질서가 그 펼쳐질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우리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단지 형식적인 뭐 메타버스나 NFT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들도 새롭게 재편되고 그 관계들이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어떤 관계들로
것들로 발전될 것 같고 변화될 것 같고 저는 약간 흥미로운 게 뭐냐면 네. 이게 현실 사회에서의 어떤 그 윤리적인 모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굉장히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 안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해결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고해보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닥친 위기는 뭐 경제적 위기,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뭐 단절,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팬데믹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 세계를 유지해 왔다고 생각되는 어떤 것들이 다 와그르르 무너진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우리가 뭐 인간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결국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거는 그런 어떤 상상들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상상하고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들이 결국은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어떤 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메타버스도 사실은 떼어놓고 보면 어떤 형식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새로운 상상력들이 가해진다면 뭔가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네네네. 아, 네. 그럼 메타버스 안에서 예술의 역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뭐 가상 캐릭터로 공연하고 뭐 이런 거 네. 빼갖고 네. 어떤 게 가능할까요? 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제약이 없으니까 네네네. 시공간에 제약이 없어.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가상의 공간에서 강연하거나 뭐 이런 것들 가상의 캐릭터들이 모여서 그런데 의외로 재밌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떤 기술적인 것들을 받아서 뭔가 더 풍부하게 우리한테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술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접근이 될까. 사실은 그 예술 쪽에서도 기술과 결합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술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아직은 저는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기술이 필요하면 하는 건데 그러면 예술 안에서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그 기술적인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그 안에서 펼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은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오히려 시각예술 쪽에서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언어라고 하는 거는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메타버스에서 과연 시인이 거기 앉아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긴 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